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6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7월 출시가 어제 같은데 벌써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플립 6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플립 6는 전작인 플립 5에 비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죠. 일단 카메라 링이 제품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전작 대비 미관상 더 고급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측면 디자인이 24년 삼성에서 적용한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이 전작 대비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플립 6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전작 대비 더더욱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3.4인치로 플립 5와 동일합니다.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가 적용된 것도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6.7인치로 전작과 크기도 같고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스펙도 같습니다. 22:9 비율의 인피니티 플렉스 5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외부 프레임 역시 전작과 동일하게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이 색상이 멜로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표면의 고급스러운 마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번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링이 제품 색상과 동일하게 포인트를 준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크기는 전작의 플립 5와 거의 같습니다. 접었을 때의 가로폭과 세로폭은 플립 5와 동일한 71.9mm이고요. 세로 길이 역시 플립 5와 동일한 165.1mm입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의 두께는 플립 5 대비 0.2mm 더 얇아졌고요. 그리고 펼쳤을 때의 두께는 플립 5와 동일한 6.9mm입니다. 그리고 무게 역시 전작과 동일한 187g이고요.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22:9 비율이기 때문에 좌우에 렛터박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때문에 쨍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밝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볼 때 밝게 보려면 유용한 기능에 있는 이 동영상 밝기로 들어가서 밝게로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밤에는 자동으로 밝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화면비 때문에 확실히 상하가 많이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플립 6 같은 경우 좌우로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할 때는 이런 원신 같은 게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화면을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22:9 비율 때문에 가로로 들고 게임을 할 때는 상하가 많이 잘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립감 역시 괜찮습니다. 펼치면 S24 울트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양손으로 잡고 할 때 정말 괜찮았고요. 다만 손이 작은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플립 6에도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어서 고사양 게임에도 성능 하락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플립 6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원신의 그래픽 설정을 살펴봤는데요. 기본 설정이 높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 거슬리는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기본 설정이 높음으로 되어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전작인 플립 5는 기본이 중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플립 6에도 S24처럼 생성형 AI가 들어갔습니다. 원료와 6.1 버전이어서 개선이 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구매해서 한동안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기능은 바로 포토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포토 어시스트에는 이 스케치 변환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실사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줘서 재미를 더해주고요. 가끔 어색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진과 잘 어울리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죠. 실제 이 장난감 배를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이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에서는 이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며 우측 하단에 이 인물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코믹, 3D 캐릭터, 그리고 수채화, 스케치까지 해서 이 4가지 옵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3D 캐릭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누르면 네, 이렇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수채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2명일 때는 맨 앞쪽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수채화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셨던 스케치 변환 기능은 이 그리기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갤러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노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 노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이 AI 버튼을 누르면 변환할 그림 주위를 따라 그리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 다시 생성을 눌러주면 이렇게 여러가지 그림을 보여주고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좌측에서 수채화, 일러스트, 스케치, 팝아트, 3D 카툰 중에 골라서 다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못 그려도 되네요. 상당히 괜찮게 꾸며줍니다.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네, 이렇게 노트에 추가하면 별도의 이 사진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립식스도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에서 날씨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내가 선택한 사진에서 날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비가 오고요. 눈도 내립니다. 자세한 설정은 플립식스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립식스도 커버 화면에서 풀스크린 AOD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커버 화면에서 한번 터치를 하면 풀스크린 AOD를 볼 수 있는데요. 5초만 볼 수 있습니다. S24 시리즈처럼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커버 화면의 디스플레이는 구형 아몰레드여서 화면 잔상 방지 차원에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드디어 플립6에도 S24 기본 모델과 동일한 50메가픽셀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비록 망원 카메라는 없지만 그나마 메인 카메라가 고화소 센서로 바뀌어서 망원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듯합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12메가픽셀이 적용되어 있고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 망원 카메라가 없는 대신에 2배 줌이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광학 줌이 아니고 메인 카메라에서 크롭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참고로 플립6를 최초로 구매하시면 이 2배 줌 버튼이 없거든요. 2배 줌을 켜려면 굿낙에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이 2배 줌 크롭 버튼을 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플렉스캠 자동 줌을 사용해 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동영상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레이밍 기능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기능을 사진 모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동 줌은 커버 화면이 열린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접게 되면 플렉스캠 자동 줌 버튼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플렉스캠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화면이 닫힌 상태에서 살짝 열고 외부 화면을 2번 두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잠금을 해제해 주시고요. 카메라를 켜면 되고요. 저도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요. 호불호가 있는 것이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밝은 곳에서는 인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나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은 블루투스 리모컨 같은 것이 있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마저도 없다면 제스처로도 사진 촬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메가픽셀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 이 플립6도 24메가픽셀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물론 사진 모드에서도 50메가픽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24메가픽셀은 12메가픽셀 사진 여러 장과 50메가픽셀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사진인데요. 24메가픽셀 사진을 찍으려면 더보기에서 엑스포트 로우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24메가픽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찍으면 됩니다. 좌측 사진이 24메가픽셀로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 사진은 12메가픽셀로 찍은 것입니다. 두 사진 모두 잘 나왔는데요. 좌측 사진의 색감이 더 잘 뽑아낸 듯한 느낌이 들죠. 확대를 했을 때 확실히 좌측 사진이 선해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상대적으로 선해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저장은 항상 2가지 파일로 생성을 합니다. 하나는 압축한 JPG 파일과 하나는 용량이 45MB나 되는 압축하지 않은 로우 파일 그대로 해서 2가지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12메가픽셀과 50메가픽셀로 찍은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요. 비율을 모두 3대4로 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이유는 센서 사이즈가 3대4라서 그렇죠. 16대9로 찍게 되면 12메가픽셀은 9메가픽셀로 줄어들고요.
50메가픽셀은 36메가픽셀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3대4 비율에서 16대9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면 두 사진 모두 뭐 잘 나온 사진이고요.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50메가픽셀의 사진이 선해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이 4000mAh입니다. 전작 대비 300mAh 더 커진 용량이고요.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을 최대 20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영상 재생 시간은 최대 23시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전작 대비 모두 사용 시간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면 11시간 정도 보면 방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동영상 밝기를 ON하고 사용했고요. 그리고 플립6에도 배터리 보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최적화, 그리고 최대까지 총 3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플립6에도 방진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IPX48이라서 다소 등급은 낮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인데도 방수 방진 기능을 넣는 것이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작인 플립5 대비 판매량은 저조했고요. 플립5는 플립4 대비 커진 커브 화면을 부각시키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솔직히 플립6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 나서 생각보다 변화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요. 무엇보다 플립 시리즈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다는 것은 충분한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플립6를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듯 하고요. 다만 할인은 최대한 많이 받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플립5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기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6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